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5월 14일, 5월 3주차를 시작하는 주간 증시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중. 아마 2주차도 조금 증시가 좀 늘어졌죠. 물론 뭐 자동차 관련주들의 강세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또 숨고르기도 좀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펀드 매니저도 모른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장이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쭉 처지는 걸 말하는 거고, 가격 조정이라는 건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뭐 같은 내용이 됩니다. 호재 부재는 쉽게 말해서 악재와는 다르다. 악재는 다르다. 악재와는 네. 악재와는 다른 거죠. 재료가 없어서 좀 내려간다. 그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보면 지금 정시가 뭐 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시도 보면 2주 연속.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뭐가 보이냐 하면 이렇게 파란색 음봉, 5일 연속 음봉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뭐 차익 매물이 많았다 볼 수도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금 파란색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 사고자 하는 세력보다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관점에서 이제 그 코스피도 한 지금 4주 연속 2580, 이 포인트가 이제 20% 지점이죠.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간 기준 놓고 보면 4주 연속.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 고점을 형성 5월 접어들어서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주간 정시에서 양선을 그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조금 안 좋고, 코스피도 이제 2480이란 자리, 코스닥은 820이란 자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고점 대비 계산한 타일은 뭐냐 하면 고점 대비 10% 빠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0% 고점 이제 코스닥은 913, 뭐 코스피는 여기서 마이너스 10% 자리를 잡고 장을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힘이 없어요. 이런 장이 있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이는 건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간 연속 약간 우리랑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효과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다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음봉도 좀 많고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2주 연속, 그러니까 5월 접어들어서 이제 중반인데 다음 주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정말 역시나 5월 달은 세린 메이가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이제 중반 정도는 세린 메이가 맞았다 볼 수 있는데 이건 시장 이야기고, 또 종목마다는 또 워낙 자동차 관련주가 강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애플의 주가 강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애플 관련주요? 글쎄요, 뭐 간단히 보게 되면 LG노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애플 관련 기업이죠. 물론 애플에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제 그건 너무 그건 사이즈가 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차트가 조금 더디네요. 이게 이건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가 지켜볼 내용인데, 뭐 잘 자란 이슈에서 LG노텍의 이런 강세도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애플 관련주의 움직임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지난 보충 수업에서 한번 애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달려볼까요?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111만 대 중국에서 전체 리콜인데 테슬라 로고죠. 예, 테슬라 로고는 참 멋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총 판매한 전기차 자동차는 113만 대 정도 됩니다. 전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콜 이슈 나오면 주가 어우 놀랄 건데, 테슬라는 이렇게 OTA 방식으로 리콜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한 정비세 입고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테슬라가 우리가 FSD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완전 자율 주행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고요. OTA 방식은 LTE가 있으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기사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그냥 우리가 테슬라는 어떤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되는지,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111만 대 이야기는 브레이커 부분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뭐 급락한다 그런 게보다는 테슬라는 리콜 자체를 OTA 방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실제적으로 뭐죠? 차량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LTE 통신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컨트롤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고, 제가 아까 이렇게 한번 적어놨어요. 펀드 매니저도 모른다는 그 기가 찬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글쎄요,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제 데이터 많지는 않아요. 매경 이코노미 조사는 매경 이코노미고, 인원수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투자 확대를 좀 많이 하는 상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많고 하이닉스도 많습니다. 네이버도 한 6대 1 정도. 네.
포스코까지 한 6대1, SDI, 예,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이노텍, 실수한 같은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런 거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의 아마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 매니저의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시가총액 비중에 밸런스를 맞췄음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 축소를 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LG인솔루션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LG인솔루션 49명 정도는 뭐 비중 확대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비중 축소. 글쎄, 자동차도 글쎄, 지금 중심에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사서 올라오는데, 글쎄, 삼바도 지금 굳이 비중을 줄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아도 글쎄, 예, 포스코 케미칼도 글쎄, 글쎄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을까요? 완전 지금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반기란 벌써 5월 중순이니까, 물론 일부입니다. 제가 여기다 조금 기분 나쁘게 적어는 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목표수 출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 쭉 약간 보면 제 느낌은 시가총액 비중치 순으로 비중을 좀 높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은 글쎄요. 이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니저라면 오히려 오른쪽에서도 여전히 기회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월급쟁이인지 아니면 나는 타짜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바로 가볼까요?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의 미국 증시에서는 역시 조금 늘어졌던 장을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다우는 늘어졌다는 것을 섹터별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았던 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주간 기준으로 4%, 뭐 월간 기준 가장 강해요. 뭐 나스닥의 강세, 애플의 강세,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 뭐 메타의 강세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에너지 쪽은 좀 안 좋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지난주에 뭐 태양광 관리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뭐 유가 워낙 침체 이슈로 약하니까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약하고요. 근데 미국이 똑같이 강하다고 우리가 꼭 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약하면 비슷하게 약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애플이 강하다고 해서 뭐 애플 관련주가 나스닥 애플처럼 전부 다 이런 차트를 보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실제 또 하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이 가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늘어지는 건 똑같이 귀신같이 늘어집니다.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약한 건 아시겠지만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미국 지방은행들의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IT 쪽은 여전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간 기준 0.3% 정도였으니까 월간으로는 2.2%인데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나. 미국의 금융주 리스크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한국의 금융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KB금융이라든 이런 기업들. 근데 금융주는 이제 부동산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권주들이 사실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삼성증권 좀 많이 올랐고 키움증권은 뭐 최근에 물론 SG 사태 있었습니다만은 한 2주 연속 키움증권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시는 실제적으로 좀 늘어졌는데 이렇게 늘어졌어. 이게 늘어졌죠. 늘어졌는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가 부인할 수 없냐면 증권주 투자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은행주 투자 금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거래량과 많이 좀 연동이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이 대략 11조까지 올라왔죠. 이거면 약간 줄었습니다. 8조 원대로. 근데 작년 하반기 생각하면 다를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줄어도 장이 안 좋아서 근데 한 달 전에만 해도 양 시장이 20조가 거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2주 정도 장이 늘어졌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장이 또 올라가게 되면 저는 올라갈 거라 봅니다. 올라가게 되면 또 거래 대금이 늘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약한 거하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정권 관련주를 보는 거는 조금 디커플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제 금융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보시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유가는 최근에 침체 이슈인데 거의 그래도 70달러 선 정도까지서 멈춰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 이쪽이 안 좋다. 뭐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든지 비칠 금속이 안 좋다는 말은 뭐냐면 경기가 둔하다는 겁니다. 왜 경기 둔화 이슈가 자꾸 5월 접어들어서 계속 누르고 있을까? 그럼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자산 성격으로 미국이 지난주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주가 전부 다 내려가고 4.9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툭 떨어지는 것 같다가 안 떨어지는 거는 달러라는 게 또 하나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쭉쭉 안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적으로 약간 약세를 이어가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로직을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약한 거, 달러가 강한 거 이런 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물가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침체라는 이슈를 돌려야 되는데 침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호재 부재와 악재 속에서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멘텀이겠죠. 네, 충분히 해소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터벌 시차를 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거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툭툭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이제 뭐 긴축도 물가 떨어지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동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확률은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 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다음 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인데 가격과 기간 조정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급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물론 제가 사용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크로 관점에서 어느 정도 불안하지만 폭락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나스닥 오르고 이런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우를 눌렸다는 건 호재 부재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미국 지방은행들의 불확실성이라는 거고 또는 유가 약세에 따른 어떻게 보게 되면 에너지주가 많지 않습니까? 다우에는 그런 거고 나스닥 강세라는 거는 기술적 개별의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 보는 겁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다 했어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주에서 뭐 이런 이제 큰 그림도 하고 작은 그림 하나 볼까요? 뭐 하나만 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솔직히 뭐 아이돌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간 일정도 체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마 여자 아이들일 거예요. 이 친구라니까 좀 그런가요? 6집 미니 앨범 같은데 I Feel이란 미니 앨범으로 다시 컴백을 하는데 큐브 엔터가 소속사죠. 근데 지난번에 엔터 44 같은 경우가 뭐 YG 같은 경우는 주가도 폭등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블랙핑크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폭등을 했고요. 하이브도 예 아시겠지만은 불안 전체 BTS를 두고도 아시겠지만은 또 싱글 쪽에서 또는 뭐 뉴진스라든 이런 쪽에서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엔터 4개 회사 뭐 YG, 하이버, 뭐 SM, JYP는 전부 다 1분기 실적.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리오프닝 또 기타 등등 5월달의 주인공은 매번 거의 엔터 줍니다. 거의 4, 5월달 그리고 또 언제 또 이 친구 이분들이 많이 하냐면 또 가을 되게 되면 공연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볼 때 엔터주들이 5월달, 9, 10월달 그러니까 1,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되게 부목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엔터 쪽은 뭐 사실 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아티스트가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중국 가서 공연하고 중국의 플랫폼에 아티스트의 영상이나 컨텐츠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팬덤이 생기고 사업 구조가 그렇죠. 굿즈가 팔리고 그런 관점이고 최근에 이제 매체 자체가 오프라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프라인을 통한 콘서트 그것도 또 많이 돈이 되는 게 아시겠지만 저는 뭐 요즘에 안 가본 지 좀 됐는데 콘서트 가격 그 입장료도 거의 뭐 배 이상 올랐죠 예전보다.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주가 많이 반영돼 있겠지만은 한 가지 우리 학습 효과에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목받는 거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과연 이제 어떤 호재 부재와 악재 속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만간부 만간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참 저도 이거 매주 준비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요새 중국이 조금 안 좋아요. 다음 주 뭐 월화수목금 있는데 화요일날 중국의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전 근데 지금 예상치는 되게 좋습니다. 산업 생산이 대략 3.9에서 10.8 소매 판매가 22. 정말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네요. 예, 요거 하나 있고 미국은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지표만 잠깐 보여드린 이유가 중국이 최근에 좀 잘 가다가 많이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상해지도 미끄러지고 또 우리나라 상해는 좀 본토가 많고 홍콩도 조금 미끄러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또 장중에 10시 반에 중국장이 열리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표 일정을 놓고 보니까 그나마 중국 지표가 조금 전망치가 여기 보면 컨센서스가 높죠.
대표 이게 매크로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자산이 이번 컨센서스가 전달보다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는데 중국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아니다. 요거는 뭐 그냥 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중국은 이 MLF 같은 동계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여자아이들의 I Feel은 컴백 앨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컴백을 하면서 나온 앨범 미니 앨범 자켓이 이제 I Feel이고요. 중국 지표가 그래도 예, 고정자산 투자가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소매 판매도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조금 낮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이전 수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또 중국과 중국 지수가 좀 처져 있던 부분을 이는 본토입니다. 홍콩보다 좀 잡아줄 수 있는 또 33,000이 깼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부테크 2023 해갖고 로봇이 어그로 적어놨는데 뭐 어그로까지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부산에서 이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조금 꿈틀꿈틀 움직였죠. 뭐 획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약간 말했던 요 어디 갔어요? 기간 조정하고 특히 가격 조정을 끝낸 종목이 꽤 많아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졌다가 저점 대비해서 10% 오른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좀 이렇게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뭐 꼭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단순하게 뭐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이슈만으로 간 게 아니라 15만 원대 왔던 주가가 대략 10만 5천 원까지 30% 하한가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주가 상승에 대략적으로 이런 것 볼 수 있죠. 이런 게 기간 조정, 빠르게 올랐던 조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간 오를 때 한 3주, 내릴 때 1대2, 1대3 정도니까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7일 정도 오르고 14일 정도 조정 보이고 보름 정도 오르고 한 달 반 이걸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되냐? 가격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을 계산하는 건데 어느 정도 레인보우도 예, 실제적으로 30% 이상 조정을 보였다가 바짝 대비해서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에 대한 세력보다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물량보다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가격과 기간 조정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관점이고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리고 나면 정말 뭐 신기주 잘 자란 가나 상장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니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만기, 미국 옵션 만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미국도 실적 시즌이 시스코 정도니까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물론 약간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으로 지금 만약 워낙 그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유통회사들 타겟이라든지 월마트가 실적 발표가 수목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약간 작년인가에 한번 얘네들 우리가 사실 미국 증시 볼 때 미국의 타겟이나 월마트까지는 체크를 안 하는데 워낙 지금 심리적으로 유통 이 침체 이슈가 있으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7 정상회담은 거의 안보 쪽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일요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가는데 폴란드를 가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거고요. 국토부 일정에 의하면 여기 폴란드 갔다가 사우디하고 독일도 간다 그래요. 독일은 잘 모르겠는데 사우디 가다 보니까 또 예,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내음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주간 정시 시작했고 다음 주도 어쨌든 간에 가입 기관 조정성에서 일단 호재 부재 악재는 좀 다른 상태.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가 두 가지 다를 동반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큰 주식보다 작은 주식 또 잘 자란 주식 그런 거 조금 단기 대응하시는 쪽으로 잘 모르겠으면 관망 매매한다면 짧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